네, 2022년 11월 2일, 꽤 늦은 시간인데요. 이정훈입니다. 저에게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정보를 어떻게 얻냐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근데 그 중에 한 방법은, 제가 자주 쓰는 방법은,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면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하면서 분석해 보는 겁니다. 아, 이게 이런 뜻이구나. 물론, 제가 무슨 뭐 대단하다고 분석을 하겠습니까? 남들이 쓴 글, 의견을 보면서, 요만한 거 하나 갖고 발견해내는 겁니다. 오늘 연합뉴스 아까 제가 인용했던 기사인데 상당히 기사가 좋은 게 떴어요. 11월 2일 있었던 남북 간의 미사일 포격, 물론 서로 맞대응은 아니었지만 정리를 했습니다. 아침 8시 51분 평북 정주와 피현군 일대, 피현군 내 압니다. 정주도 가봤고요. 저는 가봤습니다. 피현군 부근은 옛날 그 북한에서 화물열차 폭파 사건이 났던 곳과 가까운 곳입니다. 그 두 곳에서 서해로 SRBM 4발을 발사했다. 새벽 6시 51분. 서해로 쏜 거고 저 북쪽에서 쐈으니까 그렇구나 하고, 그 다음에 8시 51분 동해상으로 원산에서, 북한 원산에서, 원산 쪽에서 SRBM을 3발 쐈는데 한 발이 울릉도 쪽으로 날아왔다. 그래서 8시 54분 공군 항공우주작전본부가 공습경보 발령을 요청했고, 1분 뒤 행정안전부 중앙민방위경보통제센터에서 울릉도 지역에 공습경보를 발령했습니다. 그리고 9시 12분 함경남도 낙원, 정평, 신포, 원사보다도 북쪽이죠. 그쪽에서 동해로 또 평안남도 온천, 화진리, 황해남도 과일, 이건 상당히 남쪽입니다. 서해상으로 단거리 미사일을 쏘고 지대공 미사일도 쐈습니다. 제가 시간상으로 말씀드린 거 하면 사건 이해가 빠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 우리 공군의 F-15K하고 KF-16이 NLL 넘어 북쪽 바다로 슬램 ER, 스파이스 200, 2000을 발사했습니다. 그리고 점심 먹고 1시 27분 북한이 고성군 일대에서 포사격을 동해로 한 100여 발 했고, 4시 30분 함경남도 선덕 신포 일대 있어요. 그 다음에 평안남도 온천, 황해남도 과일, 이쪽에서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 6발을 발사했습니다. 어젠가요? F-35B는 해병대용 비행기죠. 미 해병대 F-35B가 한국으로 왔고, 한국 공군은 40대 F-35A를 갖고 있고, 비질런트 스톰 훈련이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미 스텔스기들이 작전을 들어갔죠. 자, 이것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유심히 보면은 단거리 미사일을 쏜 거는, 이거는 우리 스텔스 비행기들이 쓸 수 있는 오산의 미 공군 기지라든지 우리의 청주 기지, 또 F-15K가 뜰 수 있는 대구 기지, 그 다음에 피스아이나 우리 구비기가 뜰 수 있는 김해 기지를 염두에 두고 발사한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눈에 탁 띄는 게 지대공 미사일 발사입니다. 지대공 미사일. 땅에서 쏴서 하늘에 오는 비행기를 맞추거나 하늘에 오는 미사일을 맞추는 겁니다. 왜 북한이 지대공을 쐈을까? 우리를 위협하려면, 지대공은 기본적으로 방어무기거든요. 북한은 9시 12분 한경남도와 평안남도, 상대적으로 평안남도와 한경남도는 남쪽이죠. 그쪽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쐈고,
그 다음에 오후 4시 반에도 다시 한경남도하고 평안남도 일대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쐈습니다. 지대공 미사일은 이렇게 북한 처지에서 보게 되면 남쪽, 걔네들 입장에서는 전방에 와 있죠. 그리고 SRBM은 상대적으로 북쪽에 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 공격하기 어려운 위치에서 빵 쏘는 거죠. 북한이 왜 지대공을 쐈을까? 바로 스텔스 전투기들이 작전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한미 스텔스 전투기들이 쓱 들어가면은 북한도 시겁하죠. 이 신경이 바짝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울릉도 쪽으로 미사일을 발사하고 난 다음에 그리고 우리 공군이 F-15하고 KF-16으로 슬램 ER하고 스파이스 200을 투하하는 건 이북도 레이더로 봤을 겁니다. 레이더 잡히라고 스텔스가 아닌 걸로 발사해 준 거죠. 그러고 나니까 오후 4시 반에 다시 지대공을 쐈습니다. 자, 지금 북한이 가장 목말라 하는 게 뭘까요? 네. 한미군이 어떻게 작전을 하는지 연습하는지 정보입니다. 정보. 네. 특히 스텔스 비행기들이 어떻게 북한으로 접근하고 침투하는지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공격 무기인 SRBM도 쓰지만 방어 무기인 지대공 미사일을 전방에 배치된 것을 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북한이 정보가 굉장히 급하구나. 네. 그리고 딱 떠오르는 기사가 있습니다. 동아일보의 신규진 기자라고 있습니다. 윤상호 기자와 더불어 국방을 담당하는 걸로 보이는데 사실은 저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후배들을 잘 몰라요. 10월 24일 동아일보에 상당히 흥미로운 기사를 썼습니다. 그때 뭐가 있었는가 하면 그 전에 이제 9월 말인가 10월 1일 날 독도 인근에서 한미일 해군이 잠수함 작전을 했어요. 미국의 원자력 잠수함 애나폴리스는 미국 해군사관학교가 있는 곳이고 그 해군사관학교의 이름이죠. 애나폴리스급 원잠, 공격 원잠입니다. 핵 무기는 없고 핵 추진만 되는 LA급입니다. 이것이 적함 역할을 하면은 미국의 7함대 소속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등 한미일의 해상 전략이 출동해서 이 잠수함을 잡는 창과 방패 훈련을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한다고 이제 3국이 합의를 했고 그리고 이 사실을 9월 30일부터 하기로 했는데 기자들한테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 훈련 시작할 때까지는 보도하지 말아달라. 30일까지는 보도하지 말아달라 그랬는데 9월 28일 날 민주당 국회의원이죠. 운동권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국회 국방위원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제 또래의 친구입니다. 안규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페이스북에다가 야 한미일이 대잠훈련을 하는데 독도에서 150여 킬로미터 떨어진 곳이다. 엠바고인데 나는 이걸 공개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지금 이 독도 근처에서 일본하고 같이 훈련하냐고 공개를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9월 30날 YTN 라디오에 출연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엠바고임을 알면서도 일본하고 독도 근처에서 훈련하는 게 문제다라고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독도에서 150km 떨어졌으면요. 독도에서부터 우리 영해는 12마일, 한 20km까지입니다. 완전한 공해죠. 지금 아마 이 안규백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은 북한이 쏜 미사일이 속초에서 50 몇 킬로 떨어진 곳에 떨어졌죠. 거기 분명히 공해입니다. 이건 문제 없다고 그럴 거예요. 근데 독도에서 150km 떨어진 데에서 한미일 해군이 훈련하면 일본이 독도를 침범했다고 주장할 사람이 바로 안규백 이런 사람들입니다. 제가 이 말씀 왜 드리는가 하면요. 우리 신규진 기자가 뭐라 썼는가 하면 이렇게 우리 훈련 사항이 공개되는 바람에 한국으로 오게 있던 핵추진 잠수함 애나폴리스는 이 훈련에 참가하지 않고 흐지부지 훈련을 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첩보함이라고 있죠. 첩보함이 뭔가 하면요. 어선이나 상선 같은 모양입니다.
대개는 상선 모양이죠. 근데 거기에는 뭐 짐을 실는 게 아니라 온갖 전파 수집 장치. 이게 뭔가 하면 물속으로 잠수함에 가면 이 돌아가는 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사람마다 지문이 다르듯이 잠수함은 같은 급, 같은 톤수라도 이 소리가 다릅니다. 그걸 착 갖고 있다가 저장했다가 자국 잠수함에 나눠주면 딱 숨어 있다가 소나로 들어갔고 아 LA급 잠수함 애니아폴리스구나 딱 판단하는 겁니다. 이게 특급 정보입니다. 그런 걸 수집하는 정보함, 중국 정보함이 바로 이 독도 한미리 훈련하기로 한 곳에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맘때쯤 우리 훈련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걔네들 또 레이더로 보고 있으니까 알고는 있죠. 근데 정확한 위치는 더듬더듬 하는데 안규백 의원이 떡 이렇게 공개해 주니까 인근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잠수함은 자기 정보를 왜 공개해? 훈련 안 하죠. 이거를 신규진 기자가 차분하게 썼습니다. 5년 만에 실시되는 한미일 삼국 대잠 훈련이 야당 훈련의 일방적인 훈련 계획 선공개로 차질을 빚었다라는 지적이 나온다. 중국의 정보함이 인근 해역에 나타났다. 참 중국의 정보함이 동해까지 들어오는 게 참 심각한 문제죠. 근데 서해에서는요, 우리 백령도 약간 서쪽에 동경 124도선이 지납니다. 중국은 그 124도선 서쪽으로는 우리 해군 함정 하나도 못 들어오게 막고 있어요. 그러면서 동해로는 자기네 함정 마음대로 들어옵니다. 참 우리 해군도 웃겨, 해경도 웃겨. 안 들어가. 알아서 기고 있어요. 자, 이렇게 민족 감정을 떠들었던 우리 안규백 의원, 이번에 북한이 속초 50여 킬로미터 쏜 거에 대해서는 어떤 말을 할까요? 현재까지는 아무 말이 없습니다. 제가 왜 안규백을 딱 집어서 얘기하는가 하면 다음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2010년 우리 3월 달에 천안함이 피격돼서 침몰하고 많은 장병이 희생됐습니다. 그리고 쌍끌이 어선에 의해서 북한 어뢰가 발견되면서 흥분했죠. 북한을 때리냐 마느냐 굉장히 논쟁이 붙었는데 아무것도 못했죠.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한상열이라고 하는 운동권 소속 목사가 이북을 넘어갑니다. 그리고 6월 22일 평양인민문화궁전에서 이명박 정부가 6.15 남북 공동선언을 파탄내고 한미 군사훈련 등으로 긴장을 고조시킴으로써 천안함 승조원이 귀한 목숨을 희생시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이미 6월 4일 날 지방선거 하면서 그때 여당이 참패를 했기 때문에 많이 분위기도 식었지만 이 한상열 목사가 이북 가는 바람에 대북 응징 분위기 팍 샜어. 이 뭔가 기운이 모여갖고 작전이 짜여갖고 하는 건데 팍 샜어. 한상열 측 나중에 돌아와서 구속이 됐죠. 근데 풀려나왔을 때 천안함 장병부터 위문하겠다고 해서 또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무슨 말씀드린가 하면 우리는 스텔스 무기라고 하는 소리 없이 이북에 침투할 수 있는 좋은 무기가 있고 슬램 ER이라든지 기타 등등 정확하게 타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면 안규백 의원이나 한상열 목사처럼 우리의 물을 흐려버리는 사람이 나타나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북한에서 왔다 그러면 차라리 편할 텐데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이번에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쏜 거는 스텔스기들이 자기네 영공으로 들어올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쏜 거죠. 자기들도 한 짓이 있으니까. 오케이? 제 촉입니다. 제가 그 정보를 어떻게 판단하냐 그랬더니 상상으로 제가 판단한다 그랬죠. 100% 상상은 아니고요.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북한에서 온 간첩만이 간첩인가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하는 걸 우리가 스텔스로 하는 걸 알려주는 세력이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이태원 사건으로 지금 우리나라가 힘들어 죽겠는데 그리고 북한의 핵개발 때문에 우린 스트레스 엄청 받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나마 좀 비질런트 스톰 훈련하는데
중요한 것들이 스스로 밝혀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저는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라. 우리 사회에서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린 세력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에 침투한 스텔스기도 있습니다. 안규백 대한민국 국회의원, 제가 내는 세금으로 그자는 월급 받고 있습니다. 한상열 목사 사건을 다시 한번 찾아보세요. 이 사람 촛불 시위 때, 정오병 때도 열심히 참가해서 집행유예 받았던 사람이고, 이번에 비지리트 스톰 훈련하게 되면 뭐 과거에도 뭐 북침훈련이라 나오는 또 그런 파들이 있을 텐데 나올 겁니다. 뭐 운동권들이 하는 거야 그렇고 그렇긴 하지만은 국가 정보를 입수할 수 있는 국회의원들이 툭툭 까발리는 거, 이건 아주 치명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도 같이 잘 보십시오. 이재명이라고 하는 민주당 대표, 처음에는 이태원 사건에 대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하겠다 그러더니 무슨 뭐 피해자 어쩌고 하면서 다른 소리 해야 되죠.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북한이 지대공 미사일을 쏘는 거는 뭔가 두려워하는 거고, 또 뭔가 정보가 있으면 거기에 따라 움직일 겁니다. 오케이. 누가 제2의 안규백이 되는지 시청자들이 같이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